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돈이 되는 이야기, 돈벌이 코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잠잠해지나 싶었던 CEO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 다시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테슬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샀던 주식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와서는 계속 갖고 있어도 될지, 더 사야 하는지, 이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주식 샅샅이 파해보려고 이분 모셨습니다. 김장렬 본부장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요즘 질문 많지 않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에 대해서. 그렇죠. 좀 며칠 지나가지고 그날 당일날은 좀 정신없는데 그러려니 하는 분도 계시고 기회로 보는 분도 계시고 약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짜고짜 질문을 바로 네네. 드릴게요. 이게 지금 머스크가 또 왜 이러는지 이게 사실 치명적인 거는 주주들이잖아요. 네네. 자기가 뭐 어떻게 됐든. 그렇죠. 근데 이 테슬라 주식을 저한테는 좀 많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긴 했어도 오늘은 또 올랐고 하니까 네네네. 갖고 있어도 되는지 네네. 버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의 성향과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걸 진짜 한 6개월이 아니고 한 2년 2년. 네. 이상 가지고 가고 롱텀으로 보시는 분은 네. 테슬라를 산 게 머스크를 믿고 살았다 하면은 머스크의 이번 행보에 대해서도 신뢰를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래요? 그런 투자가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고 2년 남은 가져가지 못하고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가져가는데 네. 머스크 잘 모르겠고 전기차, 로보택시 잘 된다. 네. 그렇게 단순히 들어갔다 그러면은 반등할 때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내려가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사실. 네, 그렇죠. 정치 활동한 것이 의외의 뭔가 성과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처음 시작할 때는 테슬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맞아요. 작년. 근데 작년 그거 선거하기 전에 288불에서 450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서 다시 300불 되는 거니까 그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올라코스트를 사고 나는 2년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머스크를 믿고 산 사람들은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로보택시가 되고 전기차가 좋고 이런 개념으로 뭐 3개월, 6개월 단기로 했다면은 아마 팔지 말라고 하더라도 부담돼서 그럴 거예요. 근데 핵심은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거다 말 거다 이걸 왜 했느냐 이런 논쟁이 끝이 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정치 활동 하긴 했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가 변수가 있냐?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말씀드렸지만 백악관 나오고 나서는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한 네네.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는 테슬라 괜찮았었잖아요. 네네. 그 전에 흐름 좀 알려주세요. 그 이후에 나오기로 했을 때가 이제 어차피 그 130일인가 며칠인가 있는 상태 지난 거니까. 근데 이게 망가졌죠. 그쵸. 자기네 그 실적이. 그리고 이젠 그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좀 늦게 나오긴 했는데 별로 힘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실적은 별로다. 라는 생각이 되면서 주가는 뭐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은 펀더멘털 하니까 옛날식으로 400불 이렇게 못 가는 거죠. 그 300불 때 갇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400불까지 다시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갈 수 있는 거는 갈 수 있죠. 그래요? 아니, 정치 활동 안 하면 되고. 그 변수를 빼고 하면은 로보택시가 잘 되면 되죠. 그 결론은 로보택시가 잘 돼야 되는데 로보택시 잘 되는 것이 정치하고 관계없이도 얘네들이 기술력으로 잘 될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가 양보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기술적으로는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우위에 서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건 오케이. 그러니까 300불 가는 거거든요.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규제를 풀어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느껴서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록이라고 이제 챗 GPT 비슷한 거를 이 테슬라의 이거 로보택시 한다는 건데 그런 것도 좋은 시도긴 하죠.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안전성보다는 테슬라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규제를 좀 풀어주고 오스틴 말고 만약에 얘네들이 캘리포니아 그 베이레일이 하려면 그건 그쪽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그게 한 달 걸지 두 달 걸릴지 모르고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2분기 실적은 그 와중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나오는데 7월 20며칠 나오는데 실적은 뭐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실적은 애매했고 그다음 로보택시는 사실상 나오기 전에 약간 기대했지만은 실제는 뭐 쏘쏘 애매하다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래서 많은 곳에 로보택시가 오스틴 말고 많은 곳에 퍼져 봐야지 알겠다라고 유보한 거거든요. 그 주가가 300불 중반까지 가지고 버틴 거예요. 300불까지 중반 갔는데 갑자기 그냥 무슨 정치한다 그러니까 300불 중반에서 내려간 거지. 그래서 정치 활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이렇게 싸바싸바 해주거나 이런 게 안 되면은 예전식으로 400불 가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안 되면은 시간이 걸린다. 되긴 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한 분기 걸릴지 1년 걸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은 아까 하기 어렵지만 그럼 정치활동 이번에 한 것이 신당 해가지고 캐스팅 보트를 과연 캐스팅 보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의미 있게 민주당하고 공화당을 압박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럼 캐스팅 보트에 성공할 것이냐. 중간선거 내년도 11월인데 네. 캐스팅 보트 성공할지 아닐지는 11월까지 안 가되죠. 내년 그렇죠. 초만 되면 되잖아요. 지금부터 6개월 정도의 이 신당의 파괴력이 얼마 될 것인지 그거를 계산해야 돼요. 추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2분기 실적도 말씀하셨고 이제 앞으로의 상황 얘기하셨으면 지금 이제 오늘은 좀 올랐지만 네네. 그동안의 하락세는 좀 선반영으로 그렇죠. 봐도 돼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선반영인데 기술력은 있고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지 영원히 싸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네. 테슬라 머스크가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100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기긴 쉽지 않다고 보지만은 그쵸. 캐스팅 보트. 캐스팅 보트 뭐냐? 내가 한 8개, 10개 정도 하는 거잖아요. 상원에서 뭐 몇 개 하는 네.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요? 1930년, 네. 100년 전에 그 당시도 비슷했는데 대공황이 오고 그랬을 때 노조 기반의 제3당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1937년도에 하원에서 네. 제3당이 8명 정도인가 당선됐어요. 네. 캐스팅 보트 한 거예요. 그리고 상원에서도 한 2명, 3명이 활동한 적이 있어요. 1937년도. 여기 아무도 하죠. 그게 이제 그 대공황 이후. 그러니까 뭐냐, 지금 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네요. 그래서 기회가 된 거네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게 제3당 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성공하고 자기가 유리하게 되려면은 경제가 더럽게 안 좋은 게 여실히 드러나서 네. 실정을 했다는 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 경제가 안 좋으면 돼. 만약에 관세는 뭐 이렇게 하는 게 경제가 괜찮아. 그러면 테슬라 머스크 집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미국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 9개월 상간에 경제가 무너지거나 그 부채 한도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경제가 침체를 가든 뭐가 됐던 간에 경제 문제가 되면 돼요. 1937년도, 30년, 40년 대공황 때 분명히 테슬라, 머스크가 얘기한 상원에서 2명, 하원에서 10명이 그때 전례가 있다고요. 그걸 알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걸 아는 투자자들은 또 믿을 수도 있겠네요. 믿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다음에 로스페러. 네. 이거는 저기 네, 우리 앵커님도 애기였을 때 아마 네. 있을 것 같은데 로스페러가 1992년에 나왔거든요. 빌 클린턴 있을 때 민주당 그쵸. 붙었잖아요. 네, 그 빌 클린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버지 부시하고 얘기할 때인가 그럴 때 아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라고 했을 때 1992년 선거 91년도에 미국이 경제 성장이 0.5%였어요. 그래서 1992년도 할 때 경제가 더럽게 나빠갖고 아주 힘들었어요. 경기 침체 회복이 진행되고. 그때 양당 체제에서 로스페러라는 사람이 나타났지. 됐구나 이제 부자. 그게.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내세우고 똑같았어요. 지금과 비슷하게 뭐 보수주의,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하지 말자.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런 또 저런 얘기도 있었죠. 재정적자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재정적자 얘기네. 축소하자. 네. 국가부채 경고. 국가부채 경고가 어떻게 했냐면 TV에서 막 강연했어요. 그래서 엄청 유명했어요. 그때도 저는 20대니까 그거 기억나는데 그 페로 할아버지 비슷한데 엘리트 정치 못 믿겠다 나오고 국가부채 문제 있다. 재정적자 축소해야 된다. 정부는 작게 해야 된다. 세금 개혁해야 된다.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하는 느낌도 있네요. 그때 나와서 제3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19%나 당선, 19%나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선거인단을 하나도 못 구했어. 이게 웃겨서 단 한 주도 승리하지 못하거든요. 퍼센트는 19%인데 몰빵해서 따라야 돼. 그래서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TV 토론이나 인상이 좋았고 돈도 있어서 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건데 어쨌든 경제가 나쁘고 1937년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또 모르는 거고. 또 모르는데 머스크가 강점은 돈이 엄청 많죠. 그렇죠. 뭐 자기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한 거잖아요. 돈이 많고 옛날보다는 미디어가 있죠. 트위터. 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막 전파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도 있는데 그 견제는 뭐냐? 경제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 지금 얘기한 게 경제가 너무 슬프긴 하네. 부채가 그 트럼프 일기보다 지금 무려 80%가 늘어서 36조 달러거든요. 1년에 관세 세금으로만 8,800억 나가는데 국방부가 더 많이 나가요. 거의 9천억 달러인데 9천억. 이게 냅두면은 이게 오빠 밥만 통한댔죠. 오빠 밥만 통한다고 하면은 한 5년도 안 돼서 2030년 되기 전에
이게 뭐 이자 비용만 1조 4천억 달러가 되고 그럼 재정 적자가 현재 2조 달러인데 50%로 3조 달러 되면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베센트라든지 그 정부는 뭐라 그러냐 관세하고 그다음에 감세하면은 그거 갖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세에서 돈 들어오는 게 한 3, 4천억, 5천억 되면은 10년 하면은 한 5조 달러 들어오고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안 된다네. 관세에서 돈 받아들이고 감세하면은 그거 갖고 투자가들이 더 미국으로 올 것이고 그러면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럼 경제가 올라가니까 지금 경제 성장률 1.6%가 아니란 얘기라는 건데 이건데 이게 뭐가 꼬린 것이냐 아니면 이러는 개념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그게 내년 내후년에 나타나면 그렇죠. 의미가 없고 중간 선거 이전에 경제가 망가지는 게 보여야지 머스크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캐스팅 보트가 되겠지. 그러니까 경제가 망가지는 게 보일 거냐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투자자들이 그러면 미국 정부 얘기를 믿냐, 그렇지. 머스크를 믿냐 이거네요. 사실 누구 믿는 게 경제가 망가지는 게 일찍 보일 거냐. 보이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네. 웃긴 게 경제가 망가지잖아요. 경제가 망가진다.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이게 관세 때문에 인플레 되는 거 말고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걸 하겠죠? 하겠죠. 경기가 엄청 침체되면 트럼프 문제있다 막 그럴 건데 아이러니는 그 순간에 금리 인하를 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가 나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서 머스크한테 오히려. 좋게끔 이렇게 반짝하는 것이 올해 말에 일어나면은 소용도 없어. 내년에 다시 금리 인하 효과로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머스크를 위한 시나리오는 관세를 막 했어. 하잖아요. 관세 효과가, 관세 매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캐나다 35%,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는데 그게 효과가 언제 나겠어요? 3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7월에서 9월 넘어갈 때. 그쵸. 그러면 3, 4분까지 좋다가 4, 4분기 때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아까 얘기한 금리 인하가 아니고 경기 침체가 아니고 관세 효과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거나 아주 경기가 아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부채 한도를 올렸는데 부채 발행을 또 못해. 왜? 그 감세되니까 부채가 국채 발행이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면은 꼬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머스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벌떼 같은 미국 벌떼는 아니지만 철새 같은 그 정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 공화당 거기 있는 사람이 두세 명 빠지면은 그게 머스크 힘이 내년 초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연말 한 8, 9월 달부터 내년도 초까지 경제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서 여실히 도와주느냐 머스크한테 그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럼 테슬라 사야 되겠네. 그것 때문에 사면 안 돼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 그 기간 동안. 그게 드러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주가가 180불까지, 180불 안 나오는데 제가 계산을 해서 최악이 21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210불? 최고가 한 400불 나와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이 뭘 믿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뭘 갖고 들어왔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되게 많이 팔았더라고요. 최근 한 달 그 순 매도했던 게 3억 4천 달러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네. 근데 서학개미들은 사실 무조건 테슬라 사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뭐 삼성전자 사듯이 샀는데 엄청 순 매도하고 다른 이제 뭐 서클이나 이런 걸 많이 샀던데 이것도 그런 이 전망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기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삼성전자 오늘 삼성 많이 올라. 삼성전자나 머스크가는 그냥 자기 트레이딩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운 좋으면 럭키비키 하면은 그 낮은 때 사면은 돈 버는 거고 그 신뢰를 해가지고 너무 높은 데 사면은 한 2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삼성전자 63,000원 되니까 좋아하고 난리인데 그거는 54,000원, 몇천 원에 산 사람이 그런 거고 한 2년 동안 갇힌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8만 거잖아요. 원에 사고 뭐 그랬던 사람들은 아직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6만 원에 샀더라도 최근 7개월 동안 이제 그렇죠, 본전인데 그렇죠. 그동안 딴 거 샀으면 좋아하면서 샀으면 돈이 얼마야. 뭘 너무 사랑하면은 다른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뭘 사랑한다는 거는 1년 6개월이 아니고 2년 3년 투자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고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참석할 때 테슬라를 진짜 2년 이상 믿고 그걸 믿느냐. 그게 아니면 자기가 트레이딩을 하는가. 자기의 데피니션을 하지 않으면은 맨날 남의 헷갈리는 거. 제가 아까 말한 것은 경제가 망가지는 게 보일 거냐. 자기는 보인다. 이러고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럴 경제가 그래도 대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드러날 거야. 그러면 머스크가 그 하회하거나 아니면 꼬리를 서로가 내리지 않으면 어렵네. 그럼 주가는 그 뭐 로봇택시가 엄청 갑자기 사람들이 알았지 않으면 박스권 갇히겠네.
뭐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은 맨날 그냥 마냥 그 숫자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의미가 없죠. 그거보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왜 400불이고 왜 200불인지는 제가 계산한 게 있으니까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해요.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니까 네. 원래 M7 자체가 서로 또 영향을 좀 주잖아요. 네, 얘가 네. 올라서 얘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네, 네. 어제가 그제죠. 나스닥 최고치고 엔비디아도 거의 막 4조까지 갔는데도 시총이 그날 테슬라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죠. 오늘에야 플러스지만 그래서 오히려 M7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이런 비율을 말하는 네. 거겠지만 조정을 했었어야 되죠. 했었어야 됐다. 했었어야 되죠. 지금- 모아다가. 아, 뭐. 모아다가. 그럼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아까 제 결론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다 안 하거든요. 저는 베트남하고 인도만 그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아느니 모르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반도체는 제가 많이 30년 동안 알죠. 아는데 다른 섹터도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안 들어가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삼성전자도 안 들어가고 테슬라도 안 들어간다. 왜? 더 갈 수 있어요. 5%, 10%고 20%고 테슬라는 더우니까 테슬라 20%도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삼성은 20% 갈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둘 다 다른 거 더 편안히 볼 게 많다. 아, 그러니까 눈을 좀 돌려라는 말씀이시죠? 미리 그랬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삼성 마찬가지고 투자하려면 2년 보고 투자하시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M7 조정도 좀 비율이 조금 더 낮춘다든지 네. 요 전망에 따라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 재산의 뭐 50% 이상을 진짜 2년 믿고 나는 테슬라가 누구는 그러더라고. 5년 내에 시총 1위다. 시총 1위. 지금 1조 달러인데 시총이 뭐 5조 달러 된대요. 그걸 믿으시는 분은 몰빵해도 상관없죠. 저는 그렇게 안 믿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에서 500불 부는 사람도 있고 400불 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400불 가까이를 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400불짜리의 전망을 한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올해 한 180만 대, 200만 대 못 팝니다. 그 전에 누적된 거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5년 동안 2030년까지 계속 팔리겠죠. 누적으로 3,300만 대가 팔렸어요. 네. 2030년까지. 네. 그 전제에 깔립니다. 네. 아, 전제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매년 네. 한 15, 20%씩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 쉽지 네.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3,300만 대를 계산하고 그 팔린 거 중에서 운행되는 거 중에서 40%가 로보택시로 운행되는 거예요. 네. 40%나요? 40%. 네. 그리고 근데 그 로보택시라는 게 택시니까 개인이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하루에 이동하는 시간은 아마 그 한 얼마나 될까? 하루에 이동하는 거는 가동률 한 25%?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고 25%.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얼마 나오느냐 가치가 그 가치가 그러면 로보택시의 가치가 이 애널리스트에 하면은 거의 1조 달러 한 9천억 달러가 계산돼요. 그 계산이 나와요. 그 네. 요금이 나오고 하면은 네. 아까 40% 생각하시고 네. 3,300만 대 계산하면은 매출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2030년도에 매출에다가 매출에 곱하기 밸류를 6배 주는 거예요. 6배. PSR, PER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익 따지지 말고 매출의 6배. 그러니까 40% 3,300만 대 PSR 6배를 때리는 숫자가 현재 가치로 하면은 약 9천억 달러예요.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가 얼마죠? 지금 현재 주가죠. 주가. 9천억 달러인데 원래 얘네가 뭐가 있어요? 원래 자동차 비즈니스. 자동차 비즈니스는 PER로 한 8배 주면 맥스예요. 그 뭐 에너지도 있지만 다 합치면 그 시간 바쁘니까 그 합하면 에너지 컨센서스가 적게 보는 게 1,500달러. 많이 잡아도 2천억 달러가 안 돼. 그럼 대충 1,600 달러 잡고 합하면 얼마죠? 1조 좀 넘어가죠. 1조 넘어가고 아까 FSD라고 있죠. 네. 서비스하는 거. 그거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 한 2천억 붙으면은 한 1조 한 1조 한 맥스에서 1조 한 4천억 달러 나와요. 그러면 그게 390달러. 390. 1조 4천억 달러가. 490 조금 안 되는. 네. 그 정도가 애널리스트, 국내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그 넘버를 주는 친구. 이거는 일관성 있는 게 제가 작년부터 좀 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러면 3,300만 대 이상 팔릴 것이냐? 3,000만 대 안 팔릴 것이냐?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하고 봤을 때. 근데 여기는 미국이죠. 유럽은 팔려야 되고 중국은 관계없죠. 그거 생각해야 되고요. 중국은 관계없는 게 아니고 마켓시가 적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40%는 뭐냐. 10명 중에서 4명이 로보택시를 쓸 것이냐. 그러면 기술력이 얼마나 되고 규제가 풀릴 것이냐. 보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가 뭐 중동 가갖고 딜을 하고 기억나시죠? 중동에 갔더니 중동에서 AI 마이크 한다 그래요. 중동에서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자율운전 비슷한 얘기 하는데 그 보급률에 대한 전망이 있어요. 타겟한 게. 네. 그게 20에서 25%입니다. 아, 2030년에. 20%. 물론 테슬라는 더 공격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0% 잡았을 때 그게 9천억 달러, 9천억 달러가 아까 1조 4천억 달러의 한 부분, 1에서 1조 4천억, 그게 390달러예요. 분명히 가치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현재는 거지. 3천만 대 팔리고 40% 되느냐. 그거에서 머스크는 규제 풀어야 된다는 건데, 규제 푸는 거 저는 100% 동의는 하진 않아요. 언제 그래요? 동의하지만. 규제를 푼다는데 이거 사람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쵸, 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규제 풀려고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죽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푼다고 다 한다는 보장도 없고.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그럼 똑같은 거 중국처럼 하지.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보는 건데 그 자기가 정권 잡고 싶으면 자기가 대통령 나와야지. 근데 대통령 못 나오죠. 헌법을 안 바꾸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머스크를 비판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자기가 정치를 하더라도 타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머스크나 트럼프로 다른 게 뭐냐? 둘 다 타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렇게 해서 규제를 푼다 해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죠. 기술만 가지고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휴대폰 같은 거는 규제 프라이버시 하는 거죠. 이거는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세이프하다? 그거 아니죠. 사람보다 세이프하는 게 아니고 레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규제를 자꾸 풀라고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 과연 사람들이 그러면 경제가 무너져갖고 이 사람 말을 믿어야겠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맹목적으로. 아니면 그러면 과연 10명에서 4명 정도가 이거를 로보택시라는 게 될 것이냐. 그 조금만 낮춰볼까요? 20% 낮춰볼까요? 20%? 아까 20%? 가정을 네. 20%하고 3천만 똑같이 하고 가동을 낮추면 이게 그러면 그러면 2천억 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9천억 달러 갑자기 떨어져. 근데 20%가 사실 비현실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20%가 아니고 제가 30%를 놨어요. 30%로 하고 하면은 이게 가격이 325달러로 합니다. 꽤 차이 나네요. 주가가 325달러. 그 제가 왜 뭐라냐면 저번에 얘기할 때 얼마 전에 이거 로보택시 나오기 전에 340달러 이상 난 팔겠다. 30% 이상 된다는 가정을 베팅을 5년 뒤 걸 나는 못 하겠다. 325달러 30%. 20%는 될 수 있어. 30% 이상 허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치 성공하면 330대 이상 될 수 있다. 330대 이상하면 정치에 허들되거나 아니면 진짜 기술적으로 완전히 브렉스를 뚫어야 된다. 그게 그러면 올해 말에 될 것이냐 내년 새 될 것이냐 경제가 무너져갖고 자기한테 불리할 것이냐 알 수 없다. 그럼 이게 트레이딩이다. 이건 본인한테도 도전이네. 그렇죠? 확정 지금 어쨌든 확실한 그러니까 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이해하는 거하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을 것이냐 팔 것이냐 새로 들어갈 것이냐 갖고 있는 거 보여가 이건 다르다는 근데 거죠. 이게 뭔가 많다. 그렇죠? 생각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사실 규제야 뭐 어쨌든 얘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와 산업은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투자자 그건 입장에서. 내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투자자는 분리할 필요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게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만약 이슈가 많아도 사실 잘 팔리거나 너무 기술이 좋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최근에 인도량도 좀 주춤하는 샌데 3분기에는 또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가봐야죠.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누가 압니까? 그래도 좀 보셨을 때 왜냐면 3분기가 괜찮을 거라는 말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 신제품이 나오는 게 준비되어 있는데 저가 모델은 4분기고요. 사실은 그보다도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 그 로봇 있잖아요. 그 설계에 약간에 그래서 더 미뤄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저가 모델 나오고 뭐 사이버 캡이 나온다. 사이버 캡이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좋아질 여력이 있어요. 네. 그걸 감안하는 게 있죠. 근데 결국은 아까 핵심이 뭐죠? 로보택시고 옵티머스고 하면 로봇이 잘 돼야 돼요. 이 계산이 너무 재밌다. 아니 그러니까 벌써 시장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 이런 거 안 믿죠. 우리가 비전 보고 하지 이게 하냐. 그러니까 이게 안 먹힐 때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은 요 수치나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은 아까 3,300만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릴까요? 누적되게 3,300만개잖아요. 머스크의 목표는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요? 2030년 한 해에 2천만 대 판다는 거예요. 한 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크든가 그런 식으로 그 천불도 나와요. 그래도 나오겠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200만 대 못 팔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냐, 될 것이냐, 그쵸. 그 다음에 40% 이상 될 것이냐, 모든 게 문제없이 될 것이냐, 그렇게 따져서 갔을 때가 우리가 450불, 490불 간 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측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신중히 근데 자기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니 나는 3년 5년 되고 난 도파민 나오고 난 머스크 좋고 내가 끝까지 간다.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대통령 빼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300불에서 열심히 사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계속 막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정치든 뭐를 떠나서 지금 주주들이 이제 집단 행동하고 있잖아요. 빨리 13일 전에 주총을 개최하도록 빨리 말을 해라 하는데. 주총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어떤 또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반등 모멘텀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 아니에요? 그거 모멘텀은 없을 거고요. 없을 거예요? 그 이사회에서도 그 사람 막을지 못하고요. 아. 이사회가 막으면 자기한테 좋을까요? 그 생각도 할 거예요. 속마음을. 이사들이 다 똑같지 않을 거니까. 그쵸. 그리고 실제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누가 맞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쉽지 않고, 그거는 형식적이고 이렇게 제기를 했으니까 이사회, 주총이 열릴 수 있는 거고, 그건 네. 별거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그 로보택시가 오스틴 말고, 네. 다른 곳에 퍼지기로 했잖아요. 각 주마다 네. 그걸 풀어주는지. 그 규제가 제일 큰 그거기는 하겠네요. 투자에도. 그게 가장 큽니다. 그걸 알 도리가 없고, 머스크 말만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알 도리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카메라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라이다 비싸게 안 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1억 안 가고 나는 싸게 공급할 수 있고,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안 생겼다 내일 생길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그건 사실 불안함 속에 계속 있는 거기는 10대, 하죠. 20대 할 때하고 100대, 1000대 할 때하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가 하는 거는 이거는 약간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믿음 비슷한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아시는 분이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런 거 쌓아봐도 소용이 없는 게 그 확률이 0.01%니까 괜찮다는 거하고 10,000명에서 한 20명만 그래서 죽어봐요.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라고. 예. 단순히 사람이 먹는 거 세이프하다고만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물론 그래서 정치권이 바뀌면 공감대가 되면 되는데 공감대가 안 되니까 내 말 듣는 사람한테 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씨알이 먹히려면 그 사람들이 홀카서 넘어와야 돼. 기존의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싱킹 보트에서 내리지 가라앉는 배에서 내리지 보트가 흔들거린다고 무조건 내리지 않아요. 생각할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 말씀드렸는데 네. 보니까 뉴욕 증시 계속 며칠 네. 좀 상황 괜찮잖아요. 네, 특히 네, 낙스닥도 괜찮고. 그렇죠. 보셨을 때 M7, 그러니까 테슬라랑 별건으로 했을 때 M7 투자는 조금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M7은 애플. 애플이 좀 애플. 관건이죠. 네, 그렇죠. 애플은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애플이 AI를 지금 시리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요즘 오픈 AI를 손잡는다 그러고 뭐 엔소피키 한다 그러고 하나 퍼플렉스티 인수한다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애플이 그러면 또 이럴 수 있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애플 고스란히 했으면 그치.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떡하지? 그쵸. 우물쭈물보다는 조심하고 프라이버시 따지고 뭐 시큐리티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 AI 그 전문 팀이 있거든요. 거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사람 핵심 사람이 그만뒀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저 무대기가 집단 사퇴하려고 했던 것도 업계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월급이 너무 적어. 일하는 대비 너무 적구나. 팀 쿡이 받는 월급이 한 6천억 된대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핵심 600억 인가? 아니에요? 이 근데, 사람의 근데 이제 핵심인데. 그거 지금 오픈 AI 있잖아요. 거기서 그 엔지니어들보다 팀 쿡이 못 받거든. 그러니까 월급 최대 문제에서 사람들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메타가 난리잖아요. 한 사람한테 사인인 보너스. 사인인 보너스는 사인하고 들어올 때만 주는 거예요. 1억 불. 연봉은 4억 불이에요. 뭐냐면 한 사람한테 3천억, 4천억 주는 거야. 팀 쿡이 한 600억 받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뺏기고 있다는 게 공공연해지면서 시리도 늦어지고 하는 거거든요. 애플도 그동안 이제 좀 나태해졌구나. 그동안 크다는 생각만으로는. 그러니까 너무 조심조심. 천천히 그러게요. 봤거든요. 아. 그래서 애플이 옛날처럼 그 해적 같은 기질을 다 잃은 거지.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잖아요. 뭐냐면 애플이 성공했을 때는 해적 같은 게 기질이 있었다. 해군에서 그쵸. 군인이 아니고 해적 같은 기질. 시원한 면도 있었죠. 그게 그때. 없죠. 예, 그래서 없어서 이거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관세를 풀어줘야 돼. 미국, 일본, 중국에서 하는 관세, 그 중국 관세가 없어지거나. 요거는 그럼 투자하려면 관세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되긴 하겠네요. 근데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3, 4분기 때 삼성전자가 오늘 올라가는 중에 하나가 뭐 플립 칩인가 휴대폰인가 그쵸.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거 나오면 애플을 또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실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단기적으로는 불안해요. 그 애플이 주가 많이 빠졌지만 28배니까 이제 더 싸지면 싸지는 것 같긴 한데 그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다음에 네. 두 개가 이렇게 본 거고 나머지 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정도의 차가 있는데 그 다음 밑에서 올라오면은 구글. 밑에부터 얘기해요. 구글은 다 좋은데 법무부에서 그 반독점 소송이 걸린 게 있는데 그거 해결이 7월 말 8월 초에 8월 곧 나오네. 좀 다 봐야 되는구나. 이거 스플릿하느냐, 크롬은 분리하느냐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수배가 안 돼, PER이.
미국 자체가 S&P가 23배인데 네. 싸죠. M7 중에서는 아마 가장 쌀 거예요. 가져나. 근데 가장 못 가는 축에 좀 올라오고 있지만 그럼 사놓기 저가에서 하기도 조금 위험할 수는 애매해요. 있겠다. 그래서 그렇죠? 올라가는 것이 메타. 메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네. 엔비디아. 요즘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요걸 좀 참고 삼아 주말 동안에 좀 공부를 좀 네.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네, 골라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짜잔. 네, 테슬라의 운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지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뭉치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머스크. 일반적이진 않죠. 네, 근데 네. 이게 다짜고짜 저희 좀 여쭤보고 뒤에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 이 머스크 사업 테슬라 괜찮은 거예요? 요즘 안 좋죠. 네. 특히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봐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 좀 백악관에서 나오면서 잠잠해지나 했는데 그렇죠. 다시 또 여러 이래서. 가지 이제 네. 정치 행보까지 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안 좋습니다, 그죠? 그렇죠. 일단 판매량 자체가 38만 대니까 한 13% 떨어진 것 같고 사실 차 회사인데 판매량이 떨어졌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기도 더 하죠. 치명적인 건 뭐냐면 순이익이죠. 네. 71% 떨어졌으니까. 일단 연간 기준으로 봐도 이제 네. 이렇게 되면 BYD에게 뒤졌다. BYD한테 예, 빼더라도. 이렇게 중국이 또 올라가네요. 그렇죠. 종가가 네. 지금 $300 좀 네네. 하니까 연초 대비해서 한 20% 떨어진 거 맞죠? $370 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네. 떨어진 거고. 아무래도 이렇게 된 원인은 이제 저는 두 가지 중으로 보는데, 우선 이 시장 자체는 테슬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전기차 네, 전체의 네. 문제인 네. 건 분명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머스크 그 자체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걸 얘기 안 할 수는 없죠. 네. 일단은 그 트럼프와 손을 잡았다가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로 갔다가 네. 이때 본업에 너무 소홀했다고 막 지적을 받으니까 그렇죠. 5월 말에 일단 내려와서 그러면 돌아오나? 주가가 다시 올라앉았는데 그렇죠. 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트럼프와 각을 세워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네. 같이 있는 동안. 비슷한 사람들끼리 네. 모여서 그쵸. 성향이 좀 성향이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네. 비슷한 사람끼리 더 세게 싸우고 사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은 건데. 두 분 다 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관종이 제대로.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은 이게 신당 창당도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었는지. 일단 그걸 이야기하려면 이 머스크가 언제부터 정치에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했나를 봐야 돼요. 네. 정확하게 2020년입니다. 20년이요. 그때 민주당 그 대선 때 네. 그때는 바이든 쪽에 붙었어요. 그렇죠. 바이든하고 갈라진 정확한 계기가 뭐냐면 DEI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냐면 네. diversity, 네. equality, inclusion. 네.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니 당시 이제 팬데믹 끝날 때 네. 전 세계로 ESG가 유행을 하면서 이때 그 ESG의 S 부분, 소셜 부분에 들어왔던 그 투자자들의 핵심 화두가 바로 네. DEI였어요. Diversity, 네. Equality, Inclusion이 네. 들어오면서 이걸 바이든 정부가 되게 세게 밀었거든요. 이걸 반대했습니다. 결정적이었군요. 예, 이걸 네. 반대하면서 트럼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선 때 7월 달에 트럼프가 총 맞잖아요. 네. 이때 요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에게 완전 붙었죠. 그쵸.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네. 돈 많이 냈습니다. 4천억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4천억 내고 네. 일단 정부에 들어갔는데 네. 딱 130일간 일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면 트럼프하고 깨졌느냐? 감세안 때문입니다. 네. 네. 감세한. 네. 네. 기본적으로 이 머스크는 미국의 부채에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히스테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게 또 사업가니까 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36조 달러. 네. 네. 이렇게 가다가는 다 파산이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부로 들어간 이유도 이걸 정부를 자기가 기업가 정신을 봤을 때는 그렇죠. 이거 효율화시키면 공무원들 따르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운용해? 그래서 한번 또 방만하게?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도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런 말 합니다. 가끔 대기업에 다니시는 과장급 되는 분들은 동사무소 이런 데 가보고 야 이거 대리 한 2명만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우스갯소리를 하시죠. 우스갯소리로. 네. 그러니까 기업가 이유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이유도
방만한 경영은 이건 안 된다. 이건 나라를 망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추세로 계속 열심히 일을 했는데 감사에다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네. 이거는 자기가 일했던 거와 정면 배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이제 반감을 가지고 나와서 이걸 계기로 야, 감세하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 망한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근데 해서 그렇게 창당하는 이어질 거죠. 줄을 몰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정치에 치를 떨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너무 막 원래 시끄러웠으니까. 정치는 2020 전까지는 사실 크게 그렇죠. 그 관심이 전에는 없었어요. 대학생 때도 그런 적은 없었죠. 전혀. 그냥 스타트업 자기의 때도. 이상만 쫓는 이상주의자였죠. 그러니까요. 뭐 우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자기의 이상을 쫓는 이 머스크가 자기의 파워가 세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더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를 믿는 거군요. 그렇죠. I'm invincible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서 본인 신격화.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까지 가게 된 거죠. 그게 더 지금 함몰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머스크가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더 권력이 생기면서 아 내가 더 큰 거를 책임질 수 있겠다라는 스스로의 자신감도 있겠지만 그것도 궁금해요. 자동차도 하고 우주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이게 약간 성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크게 집중을 못 한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기발한 천재라서 이러는 건지. 이 머스크의 일대기를 보면 우리가 보면 일반 우리가 보면 굉장히 다방면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갑자기 그러니까요. 뭐 엑소도 하고 뭐지 우주도 했다가 자동차도 네. 하고 그런데 머스크의 머릿속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뭔데요? 머스크가 28살에 이제 창업을 하고 시작할 네. 때는 화성을 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화성입니다. 지금도 그건 네. 여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제일 먼저 만든 거고요. 그쵸. X라는 걸 제일 네. 먼저 만든 것이고 그걸 만들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간 거고 네. 전기차를 그러니까 저는 그 테슬라를 뭐 여러 투자자분들이 테슬라를 어떤 기업으로 볼 거냐고 물으면 저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네. 현대자동차하고 네. 토요타가 같은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같은 전략을 펴나?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런 거예요. 토요타라는 기업은 네. 토요타 쇼이치로가 창업할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창업했느냐? 이분은 원래 방직기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네. 방직기를 만들다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은 사람이 기계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인터페이스 소통하고 하는 거를 고민하다가 네. 일본의 토요타의 유명한 그 제조 공법을 만든 네. 거예요. 현대차는 반대예요. 현대차는 정주영 회장이 네. 68년도에 경부고속도로를 닦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를 닦으면 자동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창업 정신입니다. 완전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 접하는 많은 상품들은 같은 상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창업 동기는 전혀 다르고 그 창업 동기와 그들의 DNA가 전혀 네.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 네. 확대되는 것도 달라지는 거고.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아.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화성에 가는 게 네, 이 사람이 원래 이상의 꿈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요. 그렇죠. 저궤도 위성, 테슬라, 그다음에 머스크가 만드는 인공지능도 저는 그 툴로 봅니다. 나머지 다 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는 것도 네.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어떤 과정이냐? 어떤 거죠? 네. 기본적으로 저는 머스크가 바라보는 테슬라는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와 IBM이 합쳐진 거. 그러니까 자동차가 네. 일종의 디바이스죠. 오히려 그게 디바이스인 디바이스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가가 경제 공식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경제 구조에서 보면 네. 더 많은 존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존재가 네. 많은 시간을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에 머무르면 그게 돈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스타벅스와 아이폰은 사실 비슷한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에서 보면 테슬라는 사람들이 나의 플랫폼에서 많은 시간과 많은 걸 사용하면 그게 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테슬라라는 자동차는 그거의 디바이스 형태인 거죠. 지금은 전기차라는 시장에 약간
편성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테슬라가 움직이는 걸 보면 테슬라 자체만의 디바이스. 테슬라가 왜 그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지, 그리고 왜 AI를 제일 먼저 테슬라 자동차에 넣는지. 오, 이렇게 듣고 나니까 그 목적이 다르게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이번 분기에 자동차가 얼마 팔렸지, 원래 얼마, 마트크가 얼마 되지, 수익이 얼마 나지, 이렇게 계산하면 포드나 GM이나 BMW하고 같이 계산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차와 같은 공식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평가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테슬라는 일반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해서 그걸 가지고 주가로 환산하는 거는 그냥 리스크하다. 전혀 다른 공식으로 봐야 된다. 그러게요. 근데 플랫폼, 일종의 IT 플랫폼 기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가 온 거예요. 그럼 천재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쟁뚱맞고 엉뚱하지만 이런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사에 쫓겨났잖아요. 쫓겨서 한 게 뭐냐 하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쓸 데가 없으니까 토이 시리즈를 만든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다가 왜 토이를 만들어? 전혀 연결이 안 되지만 그쵸.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가장 강했던 거는 사람과 디바이스 간의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강한 기업이 애플입니다. 우리가 아이폰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갤럭시하고 처음 경쟁한 게 이게 정전식이냐 정압식이냐 싸웠어요. 그렇죠. 잡스는 정압식을 할 수가 없죠. 그 자기가 아이콘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직관적이어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기계와 직관적으로 소통하는 것만 고민한 사람. 그러니까 다르네요. 갤럭시랑 그렇죠. 네. 그래서 갤럭시는 전자제품이고 이거는 전혀 다른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기업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나는 테슬라를 자동차 기업으로 볼 거냐, 보고 투자할 거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으로 투자할 거냐. 완전 거기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할 거면 항상 얼마나 팔렸는지, 뭐 캐지면 언제 빠지는지 이런 걸 봐야 되고, 아니야. 테슬라는 IT 플랫폼 기업을 할 거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다른 요소를 같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테슬라를 평가할 때 지금에 나오는 이런 AI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의 플랫폼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평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로보택시에 그룹을 넣는다고 다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화성을 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다 해보는 느낌? 거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시 인식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만 잘 되면 진짜 천재고 너무 투자 가치만 높아지는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 보니까 그룹도 이번에 좀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발언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됐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머스크와 비슷한 느낌 들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AI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왜냐면 학습을 시켜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룹이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사실 오늘 출시됐잖아요. 그렇죠. 정식판에 출시됐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해결되더라 보는데 이게 정치적 올바른 필터라는 기준이 있어요. AI 학습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완화시켰습니다. 너무 완화시켰던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AI가 그 조회수가 많은 걸 먼저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요?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걸 많이 보는 게 더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보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유분방해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 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광장에서 10만 명 모인 사람이 떠드는 거하고 외치는 그 주장과 10,000명이 떠드는 외치는 주장과 다르게 보는 것 비슷한 거죠. AI는 그렇게 학습하는데 이 기준을 이 정치적 올바른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자체를 굉장히 스코프를 넓혀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그 그룹은 그런 에피소드 정도로 불과하고 어쨌든 결과는 오늘 발표한 걸 보면 꽤 성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또 뭐 그렇죠. 반응도 좋겠죠. 제미나이보다 좀 나아진 것 같고 뒤에 나왔으니까 오픈AI보다 높은 점수 그러니까 25.4%면 오픈AI가 21.4%고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 2.5가 21%니까 이번 높죠. 정확도가. 근데 용도가 좀 다르다. 용도?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드는 것들은 좀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머스크가 저걸 왜 만들었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면 한 번쯤은 모든 요소에 그렇죠. 들여다보면 아, 쟤는 정말 화성 가려고 하는구나. 이거는 왜 이렇게 여죠?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꿈꾸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이 배제된 상태에서도 인류가 돌아갈 수 있는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세계네요. 그렇죠. 로봇도 그래서 만드는 거고 테슬라, 자율주행, 뭐 택시 다 그 선입니다. 그럼 인간이 뭘 할까를 또 내놔야 되는 고민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 생각하는 머스크가 굉장히 엉뚱하고 관종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 되게 많지만 그런데 본인에게 물으면 본인은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이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우리만 변했을 뿐. 네. 그렇네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니까 중간에 사고를 많이 치죠. 그리고 또 마찰도 많고. 마찰도 그쵸? 많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시계를 놓고 보면 횡보는 다충우돌이지만 가는 길은 그 길로 가고 있구나. 특이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는 뭐 플랫폼처럼 크게 자기 기준에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정치라는 건 사실 또 다른 문제기는 한데 정치를 만일 할 거면 이제 한번 말씀 받지만 다시 할 거면 뭔가 왜 또 그렇잖아요. 새로운 일을 했을 때는 선배들의 도움도 받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얻는데 이 전문가들의 조언마저도 하지마 이렇게 반응을 했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이제 사업에도 집중을 하면서 그렇죠. 정치에도 이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성향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아요? 전체 회사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머스크는 정치는 맞지 않다. 근데 계속 할까요? 이런 식으로 욕심을 못 버리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가?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같지는 않아요. 사업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도 쫓겨날 판이죠, 이 정도면. 그리고 진짜 대통령하고 진짜 많이 등지면 그렇죠. 자기 사업에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연히 오죠. 벌써 트럼프가 견제를 뜨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꿈꾸는 그 세상에 가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판단한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머스크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본인의 길은 가고 있다. 진짜 꿋꿋해요. 근데 사실 머스크가 자기 그 기준이 있는 거는 사실 멋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겠지만 딸린 식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사업체도 그렇고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번에 창당 뭐 실패를 했다 쳐요. 또 언제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가라면 이런 걸 사실 자제를 하는 게 맞죠. 되게 정치적으로 멀어져야 돼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근데 머스크가 과연 훌륭한 사업가에 대한 질문을 더 후에 해야 되겠지만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가는 건 분명한 것 같다. 그게 그 와중에 사업도 들어오고 정치도 들어오고 하는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그리고 머스크가 하는 여러 X라든지 테슬라 뭐 X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런 어떤 본인의 길에서는 그게 그냥 수단에 들어오는 뭐 그런 걸로 봐야 저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테슬라랑 사업을 하는데 주식이 이렇고 지금 투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래?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꿈을 향해서 꾸준히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꿈을 향한 이 행보에서 테슬라 회사는 괜찮은 건지 테슬라의 운명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나요? 머스크가 가는 저 꿈에 테슬라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럼 끝까지는 갈 수 있다고 끝까지 보시는 가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 꿈꾸던 대로 디바이스 플랫폼으로 가면 가치는 더 있어지겠죠. 근데 그럼 테슬라가 그러려면은 이제 또 그 다음 분기부터라도 반등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반등 그 모멘텀을 위한 어떤 요소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머스크에게? 우선 자율주행 부분에서 현재 AI를 이제 탑재를 했으니까 좀 다른 형식의 AI 형태의 도입? 다른 형식? 어떤 게 뭐 있을까요? 자율주행을 좀 빨리 도입한다든지 뭐 택시와 여러 결합해서 한다든지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텔이 우리가 IBM이 PC만 팔다가
PC를 접어버리고 솔루션 사업 전혀 다른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플랫폼이 깔렸으면. 예. 그런 쪽으로 수익 창출 노선을 좀 붙이지 않을까, 이 정도 주가면. 그 $300 선 지키면서 뭔가를 더 올릴 수 있는 네. 거를 내놓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나와야지. 어차피 그 행보는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기술적으로 그 대신 더 탄탄해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그 부분은 분명한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가야 되는 회사니까 이제 우리들을 그리고 사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맞습니다. 큰 기업이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오랫동안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리더스인덱스 박주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경제 시그널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